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첫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무력 시위를 벌인 데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유엔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위협일 수 있으며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규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도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도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is, of course, aware of that, of the report of this launch. He reiterates again that the DPRK should resume talks with the other parties concerned, and that diplomatic engagement and diplomatic talks remain the only pathway to sustainable peace and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보다 한국과 일본에 더 위협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short-range systems are certainly of concern because they're violations of UN resolutions, and they are yet another continuation of the development of more weapon systems that can more efficiently target South Korea and/or Japan.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반대 표시일 수 있으며 북한 정권이 내부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내버려두라는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의 행위는 70년 된 김씨 일가의 도발 공식의 한 페이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이번 발사에 대해 자체 미사일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분석하면서 북한이 대화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한 미북 협상 교착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들은 북한의 국방과학원이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으며 비행 구간에서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 방위각으로 120km를 측면 기동해 700km에 설정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새해 첫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EU 대변인은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탄도기술 등을 이용한 모든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재개해야 하며 대화 환경을 훼손하는 모든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기 전까지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는 한편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1월 순회 의장국인 노르웨이 대표부도 VOA에 북한의 계속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또 이에 따른 영내외 평화와 안보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노르웨이는 북한의 비핵화와 핵무기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의 주요 인사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냈던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의원은 대북 정책에 관해 미국과 한국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 종전선언에 강하게 반대하고 종전선언은 한국을 안전하게 만들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은 물론 중국에게도 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 의원은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보조를 맞추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4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선물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국가안보와 외교를 다루는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대표가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우려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12월 중순에는 하원에서 한국계인 영김 의원 주도로 30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공동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서열 2위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도 4일 VOA에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바이든 행정부가 동참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은 북한의 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면서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원에서는 지난해 중순부터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 주도로 민주당의 진보 성향 중심의 20명에서 30여 명의 하원 의원들이 종전선언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와 공동서한 발송을 통해 미국의 종전선언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리시 의원과 스미스 의원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실시와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억제하고 군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정기적이고 일관된 훈련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청문회를 개최했던 스미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장기간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해 불안정하고 악화하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초부터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두겠다고 공언하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특사 임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 아래 북한은 항상 그래왔듯이 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주민들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새해 첫 무력 시위를 한 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핵과 미사일 개발 성과를 선전하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 출신으로 탈북 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정호 씨는 5일 VOA에 북한 지도부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항상 최고 지도자의 업적 선전이라며 경제 등 국가 전체가 사실상 파탄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거의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최대 업적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기 때문에 이를 빛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공사 출신인 한국의 태영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5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 지도부가 지난 1일 당 전원회의 결정문에 따라 적어도 상반기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외부와의 대화나 교류를 계속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향후 대화 국면을 예견해 협상 지렛대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미사일을 간헐적으로 발사해 몸값을 높이는 것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한국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20여 년간 활동했던 김동수 박사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대남 메시지 성격도 강하다면서 한국의 보수 야당이 3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평화는 영원히 없어지고 극단적인 대결로 갈 것이라는 압박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올해에도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오히려 대내외 군사력 과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4일 주최한 북한의 대외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면서도 대북 제재를 강력히 유지하고 있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이나 한국의 인공위성 발사 등을 핑계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를 정당화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집중된 북한의 정주년 행사를 계기로 군사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장철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이 지난해 말 전원회의를 통해 방위력의 질적 변화를 강조했다면서
이는 신형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초 미사일 시험 발사나 신형 무기 체계 선전을 위한 열병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